안녕. 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요, 바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인데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했긴 했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문제까지 푼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아직 SL은 2-4하고 2-5가 끝나지 않았지만, SL도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리고 HL도 오리엔테이션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마 그 다음 시간 영상으로서 선생님이 2-4와 2-5와 관련해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또는 HL 같은 경우에는 중국사 근현대사 총정리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시 만난 이후에 본격적인 수업을 우리가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IBDP 오리엔테이션 먼저 들어갔다가 이후에 HL은 중국 근현대사 총정리, SL은 바로 2-4, 2-5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IBDP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IBDP 스토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2학년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미 HL은 바로 권위주의 국가로 넘어가고요. SL 같은 경우는 2-4에서 2-5를 넘어서 권위주의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마오쩌둥과 히틀러가 있고요. 우리는 이 2학년 2학기 배우는 권위주의 국가의 주제를 바로 페이퍼 2에서 다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냐라고 궁금하겠죠.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크게 3가지를 배웁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등장,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시대, 즉 여권위주의 국가 등장의 시대를 우리는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중화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 시대를 말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 시기를 말하고요. 바로 히틀러의 경우에는 권력을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총리 시절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오쩌둥과 히틀러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요인을 가지고 이렇게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권력계 통합과 유지. 자, 아까가 바로 권력을 잡기 이전이라면 권력을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권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정책의 마지막으로 정책의 목적과 결과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정책의 영향, 특히 여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도 크게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소를 배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도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마오쩌둥과 히틀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마오쩌둥과 히틀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에세이를 쓰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2에서는 주로 비교하는 문제로서 평가를 하거나 비교하는 문제로서 분석을 한다거나 비교한다는 이제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퍼 3 같은 경우엔 HL 옵션에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SL 학생에게 미안하지만 HL 옵션 학생에게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런 내용 배우겠구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안내 매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지필평가를 딱 몇 번 봐? 한 번 봅니다. 비율은 40%. 자, 범위는 어떠냐? 전범위로서 마오쩌둥부터 히틀러로 들어가고요. 자,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로서 뭔가 변별을 이제 가리지는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굉장히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해서 커트만 넘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수행평가는 60%가 됩니다. 이 60%의 수행평가는요, 사례, 분석 활동, 학습 노트, 역사 연구 에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노트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바로 포트폴리오, 우리가 저번 1학기 시대부터 하나하나 차곡씩 쌓아 올렸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례 분석 활동은 바로 여러분들의 형성평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명 기말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안 하는 학생도 고려를 해서요. 이때 우리가 짤막하게 형성평가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에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지정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연구 에세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연구 에세이는 IA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역사연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은 아마 2학기 때 수행평가로 기억날 겁니다. 바로 논문 2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서 이 논문을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구 주제에 대한 다 결론을 내린다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역사 연구 에세이를 그 1학년 때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2학년 들어와서는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역사연구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페이퍼 2를 토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퍼 2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1시간 30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배를 해야 되냐. 페이퍼 2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질문을 2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세계사 주제 10, 또 세계사 주제 11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2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기에 40분, 여기에 40분씩 해서 80분을 소요를 해야 되고 10분 동안은 보통 문제 읽을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점은 30점으로서 여기에 15, 여기에 15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항 분석하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보면 권위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조건은 경제주의 조에서 블라블라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주제는 바로 등장한 조건입니다. 날짜로 봐보도록 할까요? 날짜. 말했지만 등장이라고 할 때는 바로 권력을 잡기 이전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는 중화민민공화국 이전, 히틀러는 총리가 되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요 개념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주요 개념은 바로 경제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시어는 바로 논하시오죠. 그럼 여러분 논하시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바로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너무 잘 들려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위해서 논하시오를 위해 여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아래 보면 이렇게 논하시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 요인 또는 가설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딱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주장이든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타당한 주장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서술어에도 조금씩 더 유의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풀어보자. 자, 두 번째 문항 여러분들 한 풀 시간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비교 및 대조하시오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 역시. 역시 우리 애들은 천재야, 천재. 바로 주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은 권력을 잡은 후니까 마오쩌둥으로 치면 중화인민공화국 이유시기, 히틀러로 치면 바로 총리가 된 이유시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 개념 또는 요인은 바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연애용을 물어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바로 여기 법적 수단, 무력 사용, 카리스마적 정치적 선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다루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시어는 뭡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바로 비교 및 대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및 대조를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비교 및 대조는 어떠한 서술어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 바로 여기를 보면 되겠죠. 바로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참조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항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도 여러분들 풀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두 권위주의 권력 유지에 대한 국내 경제 정책의 영향이 바로 자, 날짜 기간은 유지이기 때문에 바로 권력을 잡은 이후 부분이겠죠. 주요 개념 요인은 바로 국내 경제 정책입니다. 지시어는 평가시오입니다. 평가시오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아주 잘 말했어요. 자, 평가시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장점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언급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도. 자, 10초 줄게, 10초. 자, 주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하였다.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가? 바로 여기서의 주제는 바로 권위주의 국가의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권위주의 국가에 우리가 통제로 봤을 때 바로 어떻게? 여기를 보면 되겠죠. 즉, 정책의 목적의 결과를 묻는다. 그리고 통제가 이루어진 범위를 묻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날짜 기간은 당연히 권위주의적 국가가 생겨난 이후, 즉 권력을 잡은 이후. 자, 지시어는 뭘까요? 동의하였는가, 동의하는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즉 명확히 제시되고 타당한 주장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라는 이 부분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문항을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거는 기출문항입니다. 이 기출문항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기출문항이 나왔구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거는 역사 지시어, 그리고 이거는 평가 용어입니다. 꼭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지금 동시에 또 어떤 자료가 갈 것이냐 하면 학생 답안 샘플 답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 학생 답안 샘플을 보면 지금 서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총 8개, 6개 정도 되는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한 문단 있어요. 총 8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에세이인데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구성하는구나 라고 한번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